전남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률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누적 확진자 818명 가운데 88%인 717명이 미접종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서남권 거점 도시 역할을 담당하는 목포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 22만 명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폐가로 방치돼 있던 안력산 의료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8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역사문화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작가의 작품 200여 점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미래 융합 페스티벌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목포는 물류와 사람이 드나드는 집산지이자 전남 서남권의 거점 도시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네, 한때 3대양 6대 도시의 명성을 얻었지만 요즘은 인구 22만 명 선이 붕괴될 위기에 놓일 정도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1897년 고종의 칙령에 의해 자주 개항을 맞은 목포. 본격적인 무역이 시작되고 물류와 사람이 몰려들면서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거점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일자리가 줄고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은 단조로워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인구 유입은 더딘 상태에서 인근 지역에 신도심이 형성돼 인구가 수평 이동하는 현상도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교육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장 먼저 결심을 하게 됐고, 아울렛이나 쇼핑, 복합적으로 다 그쪽에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지난달 말까지 목포시의 인구는 22만 300여 명, 24만 명을 유지하던 인구는 2014년에 23만 명 선이 무너졌고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다가 2019년부터는 22만 선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5년만 보더라도 8만 6천여 명이 목포를 떠났고 42%는 무안 남학이나 오룡 신도심, 21%는 수도권 유출로 나타났습니다. 빠져나간 만큼 유입된 인구도 있지만 유출되는 인구를 따라잡진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목포는 65세 이상 인구가 17%를 차지해 점차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게 현실. 인구 감소가 지속되자 목포시는 각 분야별로 대책을 세우고 12개 부서에서 51개의 시책을 펼쳐 인구 유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선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친환경 선박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와 수산식품, 관광 등 3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을 전국 평균 수준인 300만 원까지 늘리고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결혼과 출산,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 스스로 솔선수범을 보여 목포시의 주소갖기 운동을 펼치면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등 51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면서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시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직원들부터 목포의 주소갖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여성 1명이 평생에 걸쳐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 역시 목포시는 0.8명으로 전남에서 꼴찌 수준. 심지어 저출산 문제까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인구 문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책의 뼈대를 바꾸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0년의 역사가 잠든 곳이 순천에 있습니다. 바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인데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폐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네, 잠들어 있던 안력산 병원이 지난 2018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역사문화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안력산 의료문화센터의 역사적 가치와 또 앞으로의 행보를 취재했습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에 처음으로 지어진 현대식 종합병원. 106년 전 세워진 안력산 병원입니다. 건립에 후원한 의료선교사 알렉산더의 이름을 한자식으로 표기해 안력산 병원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개원 당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병원이었을 만큼 현대의학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개복 수술 못하는 때 서양 의사들이 와서 계몽과 교육으로 해서 현대 의료를 진파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안타까운 화재로 소실된 뒤 부속 병동만이 남아 폐가로 방치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근대 역사 자원을 발굴했던 청수골 새뜰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지금의 안력산 의료문화센터가 시민의 곁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활기를 찾은 안력산 의료문화센터의 마당 한 곳에 자리 잡은 두 대의 구급차. 1984년 한 선교사가 구급차 없이 병원으로 이송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그의 아들 이뇨한 의사가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구급차입니다.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아 길에서 맞는 안타까운 죽음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던 당시 그의 노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안력산 의료문화센터엔 근대 의료역사실과 안력산실이 있습니다. 근대 의술이 전해지고 안력산 병원이 세워진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안력산 의료문화센터는 순천시와의 협약으로 지역의 건강한 의료 보건 문화 구축 사업에 나섰습니다. 소외계층의 의료봉사, 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의료 역사의 홍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료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세워졌던 안력산 의료병원. 앞으로의 100년 후에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의료 역사의 산실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 행사가 지난 5월부터 순천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가들에게는 코로나19로 단절된 국제 문화예술 교류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한중일 작가 200여 명의 작품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미래 융합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유명 작가들의 작품은 물론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 여사의 유물전도 특별 전시됐습니다. 페스티벌 현장에 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롱한 빛을 뿜어내며 자연의 따스함을 형상화한 조형물. 연두색 온화한 빛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우리나라 권치규 작가가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 대자연 네트워크입니다. 조형물의 소재는 차가운 철인데 인간과 대자연이 긴밀하게 연결된 생태 관계망을 표현해냈습니다. 다음 작품은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리더의 이름을 올린 일본 작가 에가미 에치의 초연작 레인보우입니다. 작가 자신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을 다니며 직접 경험한 소통의 어려움을 작품 안에 녹여냈습니다. 이곳은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 210명의 유명 작가들이 머리를 맞댄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 현장. 문화의 확장, 생태 만물상이라는 주제를 품은 작품 수백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백 점의 작품이 저희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작품들을 보시고 또 체험을 하시면서 스스로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 전시장을 나가실 때 마음속에 따뜻한 위안을 가지고 나가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거를 준비한 사람들로서 더할 소망이 없겠습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 여사의 황실 유물 작품도 특별 전시됐습니다. 창덕궁 낙선제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서예와 그림, 다완 등 수많은 예술 작품을 남겼던 이방자 여사. 흥선대원군이 직접 착용했던 안경과 이방자 여사가 일본 황실에 보낸 편지까지 이 여사가 간직한 유물과 작품 수십여 점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다음 작품은 지역 출신 작가 위수한 작가의 미로입니다. 플라스틱을 머금은 물고기들의 유형.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의식을 담아냈습니다. 120여 명의 지역 작가들이 이번 페스티벌에 출품하면서 전시는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제 전시를 통해서 순천의 좋은 작가님들이
해외나 또 전국 단위로 많이 지금 소개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작가님들을 좋은 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기존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소개하는 어떤 창구 역할을 문화재단이 할 예정이고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인류, 그리고 치유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은 한중일 작가들의 작품들.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은 오는 28일까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 발생해 전남의 2472번부터 2479번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와 진도에서 각각 2명, 순천과 곡성, 고흥, 무안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전남 지역의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대전 확진자 접촉, 평택 확진자 접촉,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해외 유입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경우와 해외 입국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여수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일 자정 기준 4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률이 60%를 넘어섰습니다. 24일 낮 12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인원은 110만 4,770여 명으로 전체 도민의 60%가 접종했습니다.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 발생 속도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분석 자료를 보면 도내 7월부터 8월 24일까지의 신규 확진자는 818명이며 이 중 접종자는 101명, 미접종자는 717명으로 확진자의 88%가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접종 완료자는 사망이나 중증 환자가 없고 연쇄 감염 사례도 없어 백신 접종 이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추석 전까지 전 도민의 70%, 9월 말까지는 전 도민의 80% 접종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집단 면역을 조기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시의 2차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이 24일부터 시작돼 찾아가는 민원 창구가 운영 중입니다. 6월 30일 이전부터 광양 시민인 경우 1인당 25만 원씩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에 따라 신분증을 들고 지정된 장소로 가면 신청 즉시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은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날짜에 신청을 못한 시민은 31일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여수 바다에서 해상 레저 활동을 즐긴 40대 2명이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3시 반쯤 소호동 가덕도 앞 해상에서 수상 오토바이 2대가 운항되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적발된 레저 활동자 2명은 이순신 마리나에서 소호동 앞 가덕도 인근 해상까지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상 레저 안전법상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선 레저 기구를 운항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돼 통과가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2029년까지 국비 6,800억 원이 투입돼 남해 서면과 여수 상암 등을 잇는 7.3km 구간 해저터널이 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80km 거리의 남해 여수 구간이 10km로 단축돼 30분 안에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4일 광양의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를 방문해 철저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와 김경호 광양시 부시장 등은 24일 옥곡면 신금리의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명주마을 일대는 지난 2009년과 2018년 급경사지가 붕괴되며 주택이 파괴되는 등 2차례 피해가 있은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